전능하신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 특집 민주당 안철수 신당 창당 합의 참 잘했습니다. 시작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카카,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카카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음악 이거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계속 전국구 한다고 듣기 지겹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건 듣기 지겹거든요. 전국구 지역구 이렇게 하시죠. 아, 전국구 지역구.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옛날 낙곰수 할 때처럼 중간에 넣을 그 브릿지 음악 만들어서 재능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요. 뭐든지 날로 먹는 거야. 아니야, 돈은 있는데 여기 쓸 돈이 없지. 다 한국은행에 있지 돈은. 그 돈이 내 돈이. 그래서 좀 조용히 해. 당신 말 많이 한다고 지금 이게 청취율이 떨어져. 침묵과 웃음을 맡을게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bong420 한멜점 내십니다. bbong420 기억하기 어려우면 뽕420입니다. 420은 뭐예요? 왜 420이에요? 420이요? 네. 반미 항쟁의 성진 사이공? 사이공. 아, 420. 420의 인호. 네, 뽕420. 뽕이 뭐 뽕이도 그냥 봉. 자, 혹은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010-4336-0515 010-4336-0515 제 전화번호인데 괜히 전화번호 따갖고 여자분들 문자 보내지 마시고 브릿지 음악 보내주신 분들께는 전국구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엄청난 그리고 거다. 야. 제가 쓴 책 중에서 좀 재고가 좀 남은 책들을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비는 착신입니다. 자,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전격 결정을 했고요. 긴급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전격 선언하면서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회 무공천 약속도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창당의 대의는 오는 2017년 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살짝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는 날 또 아주 재수 좋으신 분이 같은 날 출마 선언했죠. 정몽준 의원님. 근데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가서 자기가 하냐고. 네. 백범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뭐. 친일파 아닌가? 백범 선생이 축구를 잘했나? 근데 정몽준 의원이요. 네. 축구 진짜 못해요. 해보셨어요? 내 방송 나가서 여러 번 폭로했잖아. 아, 그래요? 가는 길만 가요. 노루목으로. 가는 길만 계속 가. 그러면 그 국회에서 축구할 때 예. 앞에 접근도 안 해갖고 가서 픽픽 쓰러져 사람들 태클하는 척하면서. 뭐 사단장 축구네?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아니 거잖아. 옛날에 원래. 시험에서 정명석 축구 있잖아요. 예. 정명석이 그 보라매 공원에서 예. 21대 1로 축구를 하는데 정명석이 몰고 가면 다 쓰러져. 그리고 18대 1로 이겨 자기가. 근데 정몽준 축구도 비슷하더라고. 미치겠다 진짜. 정몽준 의원이 뭐 좀 분위기 안 좋았겠죠. 네. 자신의 기사가 한 방 훅 날라갔으니까. 축구를 못한다. 새누리당 상당히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유정복 장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 사퇴했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네. 했습니다. 선언했어요? 오늘 했어요. 선언했고 예. 그다음 원희룡 전 의원도 제주도지사 출마 시간 문제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감을 사퇴했고 부산시장을 준비하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야권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예, 전면전 양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야권 통합 신당에 대해서 긴급 편성합니다. 오늘 출연자 고정 시문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고정하면 장윤선 오마이뉴스 장윤선. 네, 장윤선. 모자이크 시문화 기자. 계속 별명이 막 뜨고 있어요. 날개 달린 시문화 기자. 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4명입니다. 어떻게? 딸, 아들, 딸. 아, 딸 따라 딸. 네. 아, 딸 따라 딸 네 자녀의 아버지인 최강욱 변호사. 번식의 상징. 예, 뭐요? 번식의 상징. 카메라 마이크 들이대고.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윈지 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 세계 최고의 업체. 돈은 못 버는. 돈 잘 벌어요? 아 괜찮습니다 요즘에. 마이크에 들이대라 그랬더니 웃는 것만 들이대고 이제 저거 청취자한테 깨진다. 또 시끄럽다고. 박시영 부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취재를 하고 온 우리 모자이크 시문화 기자. 자꾸 모자이크 시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문화라고 불러? 아니요. 장윤선이라고 불러주세요. 뭘부터 얘기를 할까요? 너무 막막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 주말부터 해서 정광석화처럼 너무 많은 일이 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어디에서 들었어요 처음에? 모르려. 다 언론을 통해서 합당됐다는 거야? 뭐 집에서 그때 휴일이었잖아요. 예. 네, 일요일이었죠. 저는 산에 가서 들었는데. 아, 전화 그래 저는 제보자한테 들었어요. 아, 그 전에 미리 아니, 하셨다고요? 미리?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그분은 네. 민주당하고 이거 합당하는 거를 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어갖고 네. 막 흥분해갖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녹음 다 떠났어요. 나중에 역사는 너의 악행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막 박자를 맞춰줬어. 이게 상당히 보안이 잘 유지된 게 그 예. 전날 전병헌 원내대표하고 저희 쪽 통화를 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요? 전병헌 대표가 네, 사실은 전혀 그날 모르겠어요. 그 원래 기자간담회를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두 분이 하시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거를 막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윤여준 장관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또 그 측근들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김한길, 안철수, 그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협상에 나갔던 민주당 각 측 측에 한두 명 정도. 3. 네. 그리고 각 측에. 이 고급 정보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장소 예약했던 사람들, 완전히 최측근들, 실무자 한둘 요 정도만 그렇죠.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몰랐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성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날 밤에 JTBC에서 열린 그 토론했다면서요. 한 거예요. 근데 밤샘 토론회 하는 와중에 그 발표한 거예요? 동시에 아니요. 진행됐던 거죠. 여긴 나가가지고 김성식 위원장은 막 그 새정치를 주장하며 절대 합당 안 된다. 막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합당도 아니고 동시에- 그때는 야권 연대였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쪽에서는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막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패닉 그렇겠다.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거 방송이라 그러면 방송법에 받은 그 걸리니까 이제 음원 내지는 팟캐스트하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음원에서 네. 특이하다. MP3.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절대 그 안철수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말고 민주당 쪽이 주도권 잡았고 야권 연대 해야 된다. 의원님 네. 얘기하셨죠. 아 그랬어요? 네. 이건 나도 내가 그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한 줄 몰라. 그리고 야권 연대하지 않으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네.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의원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봉도사 막 이러면서 진짜 봉도사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안철수 할 의원은 얘기를 합당 딴 아니라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실 깔때기.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잡음도 별로 안 났고 예. 시너지 네. 효과가 상당히 컸던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면 네.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끼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한 게 이번에 아마 효과를 거뒀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온갖 그 풍상을 맞으며 욕을 먹으면서 지난 한 1년 반을 지새우다가 정말 한 건 제대로 했다. 네, 밥값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세입이 받은 역할을 했다. 그 민주당 초선 의원 중에 이제 외교통일안보 전문가이면서 늘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성동에 예. 정치인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홍익표. 홍익표. 네. 홍익표 의원이 대표되고 처음 일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제가 민주당 출입을 꽤 오래 했는데 당대표가 연설할 때 중간에 의원들이 박수 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어요. 예. 인사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인사말 중에도요? 네, 울기 인사말 전에? 중에, 울기 전에 그거 이제 비공개 때 그 기초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에서 그 인사말 하던 중에 당대표가 박수 받은 건 처음 있는 민주당 사상 처음 뭐 있는 일이었던 눈물도 거고. 약간 보였다. 그건 이제 비공개 때 비공개 이제 때 의원들하고 왜냐하면 있을 때. 당원 탈당.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기초 단체장, 즉 네. 구청장 군수, 네. 그다음 기초 의원, 군의원 혹은 구의원. 구의원 의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천 안 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정당 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법상으로 그게 4조 이하인가 뭔가 네. 그래요. 근데 거기 선거법 보면은 정당 당원의 신분에 있으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나갈 분들, 기초단체장 나갈 분들 탈당을 해야 되니까 함께 당을 하다가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 비장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을 흘릴 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팠던 거죠.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죠. 네. 네, 미안하지. 그리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조중동, 내가 중 뺄라 그랬더니 안 되겠어. 신문 언론 쓰는 거니까 JTBC는 빼도 중은 빼면 안 돼. 조중동 애들이 그냥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러거든. 조중동이 주장하는 반대로만 해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일 겁니다. 제대로 맞았죠. 네. 이 뒷박 이 정도 맞으면 이 조폭, 이 건달 업계에선 은퇴해야 돼요. 이 정도 맞으면. 일단 기선 잡기에 일단 성공한 측면도 있고 예. 명분을 확보한 측면이 또 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정치, 거짓 정치로 프레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이번 선거에서 새 정치 이게 상당히 화두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선 잡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판은 출렁거렸습니다. 분명히 흔들렸는데 아직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한 5% 정도 힘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 부족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거라고는 창당 선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이 합치겠다. 연애도 안 하겠다고 악을 쓰던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선언만 한 거고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요소들이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직, 그다음에 공천, 그다음에 지분 등등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나눠 먹기 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정치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5대5 지분 협상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상당히 민주당, 특히 민주당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이번에 뭐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하자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런 그 승리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려면 새 정치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채우냐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예. 합당하는 걸로. 창당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한 달 안에 잡고 창당하겠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예, 네. 그러면 이제 합의된 거예요? 대략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고 5월 초 정도 돼야 광역단체장 아마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을 해야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순회 경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 그렇다면 뭐 2, 3주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공천 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차피 안철수 신당 즉 새정치연합 쪽을 좀 배려를 많이 해야 하는데 특히 김상곤, 강봉균 등등등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게 또 너무 티나면 안 되고 또 이분들은 당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잠재력이라든가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 조직세가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최근에 떠오르는 방식이 그 시민 참여형 배심원 제도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를 붙여서 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들입니다.
일단 뭐 조중동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좀 이제 폄하하는 쪽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뭘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하고 난 다음서부터 지지율이 빠지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대책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합당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되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야권 연대를 한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야권 연대 선언은 물리적 결합의 선언이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화학적 결합이 남아 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화학적 결합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 근데 이제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은 갑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갑이에요. 그 갑질하면 지는 거야.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예. 민주당이 갑인데 갑질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좀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왜 야권 연대 안 하기로 하고 합당 안 하기로 했냐 하면 민주당 들어가면 먹힐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새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쪽에서 계속 그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먹힌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정말 안철수가 갖고 있는 안철수 현상을 안아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해야죠. 네. 그럼 전당대회 하면은 지구당 위원장 선정을 해야 돼요. 다 사퇴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당 위원장 선정하는 거 당장 선거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정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죠. 지구당 위원장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공천의 룰을 안철수 측에 유리하게끔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갑질하는 거야. 갑질 안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패한다. 룰. 공천 룰. 예, 공천 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쭉 갈 거냐. 흐름에 대한 예측. 왜냐하면 기존 방송에서 많이들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앞날을 예측을 해줘야 돼.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자는 주장들이 많은데 그건 새정치연합에서도 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웃바운드로 할 거냐, 인바운드로 할 거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막 써내서 그 중에 선출할 거냐, 그럼 조직세가 센 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식 말고 그게 아웃바운드인가요? 인바운드. 그게 인바운드예요? 예, 그거 설명을 해줘야지 먼저. 그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 예, 생각해. 아웃바운드는 이제 여론조사 같이 전화를 해서 예. 신당 지지층들한테 선거인단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먼저 모집한 다음에. 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해서 예. 그런 식으로 뽑아서 모아놓고 후보들끼리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걸 예. 지켜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공론조사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배심원 제도가 결국은 컨텐츠 있고 준비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고 또 이제 여론조사도 신당 쪽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의 후보들은 여럿이고 새정치연합 후보는 한 명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자대결 구도에서 신당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고 물었을 때 불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도 가운데 이용섭, 윤장현 이렇게 했을 때 윤장현이 신당 쪽이란 말이죠. 새정치연합 쪽이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불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지금 그 이제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창당을 만드는 팀, 그러니까 신당 그렇죠. 추진 기구를 하나 만들고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까지도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양당 공이 동수로 구성을 해서 지방선거 공천 룰은 어떻게 할 것이며 후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컨대 이제 그 컨벤션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등의 행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따로 꾸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선거는 선거 대응으로 그다음에 창당은 창당 작업대로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작업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지금 그 양측이 그런 점은 지금 장인선 기자가 얘기한 그런 점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선거가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80일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창당과 후보 공천 문제를 평행을. 이게 그 한 트랙으로 쭉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2012년 4.11 총선에서 왜 민주당이 죽었냐? 이게 창당 일정과 공천하는 일정이
엉켜버린 거예요. 아 그때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 쪽하고 민주통합당. 그 민주통합당을 만들면서 1월 초에 창당을 했잖아요. 1월 네. 초에 창당하고 1월 초에 창당하고 4월 10일에 달에. 선거니까 그렇죠. 90일 남았었는데 이때도 어떻게 됐었냐면 창당 작업과 후보 선출하는 작업을 투 트랙으로 나눠놨어야 되는데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결국 후보 공천 문제에 있어서 예. 새누리당한테 밀렸던 거죠. 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80일밖에 안 나와서 물리적으로 무척 짧은 시기인데 창당은 별도 띄워내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창당 쪽에서 뭐를 하냐면 창당 쪽에선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후보 지도부 네. 이걸 단일성 집단성 단일 지도부를 할 거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를 할 거냐 공동 의장제로 할 거냐 공동 대표제를 할 거냐 이런 걸 논의하고 그 지방선거 공천 이건 또 다른 트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까지는 무척 기민하게 잘하고 있다. 예. 꼭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박시영 부대표가 이제 대표라 그래야지. 박시영 대표가 컨벤션 효과라고 했는데 앞으로 80일 일정을 우리가 흐름을 한번 예측을 좀 해줘야 돼요. 네. 흐름을. 그러니까 6월 4일 선거까지 악재는 뭐가 있을 것이며 호재는 뭐가 있을 것이냐. 악재 그러려면 반대말을 선재라 그럴 뻔했어. 악재는 뭐가 있고 호재는 뭐가 있을 거냐. 예. 이걸 보면서 선거는 이거거든요. 아, 오늘 우리가 이제 녹음하는 게 지금 수요일 저녁인데 예. 경향신문하고 어디죠? 어디하고 여론조사 했죠?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 리서치. 예, 리서치하고 했는데 정몽주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1대1로. 박원순 시장을. 예, 박원순 예. 시장을. 예. 많이 이기던데. 조사가 좀 튀었습니다. 사실. 예, 그 조사는 뭐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선거는 파동 이론이에요. 당의 흐름이 앞으로 80일 동안 지금 민주당이 승하는 올라가는 국면이거든. 예. 근데 새누리당도 여기서 밀리지 않고 여전히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거기고. 네. 둘 다 올라가는 측면이야 지금. 예. 묘한 국면이죠. 예. 그러니까 결집을 하고 있죠. 양쪽 다 힘이 빡센 거예요. 예. 예. 새누리당은 보수 측이 예, 결집하고 보수층이 있죠. 결집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올라가던 게 한번 꺾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6월 4일 선거 기점에 어느 쪽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잡느냐 이거로 선거가 판세가 딱 결정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80일 동안 이게 너무 이 그 난이도가 높은 얘기를 하니까 표정들이 좀 벙찌는데. 일단은 그 전에 사실 지금 여권의 기류를 보면 예. 아직은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권 쪽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데미지는 입었지만 자기들이 여러 여권이 어디야? 새누리당. 아 그렇게 새누리당이라고 얘기하면 뭐 점잖은 얘기 좀 하지 마. 새누리당 쪽. 왜 듣는 사람이 복잡해요. 그쪽이 약간 이제 좀 다급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중진들을 대거 지금 차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인물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기들이 그래도 10석에서 11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역에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석에서 11석 정도. 예. 근데 차지할 수 이제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다만 걱정은 뭐냐면 중진들을 대폭 차출하다 보니까 보궐선거 7월달에 할 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과반이 무너지는 예, 거예요. 새누리당이 지금 156석인데 그 이미 확정된 곳이 지역구가 2곳이고 네. 앞으로 한 2-3곳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몽준, 예. 그다음에 경기. 인천 유정보, 예. 경기 남경필, 네. 충북의 윤진식, 윤진식. 대전의 박성효, 예. 부산의 서병수 네. 예. 벌써 6명이다. 그다음에 울산에 만약 김기현이나 강길부 하면 7명까지도 됩니다. 예.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광주 전남에서 현역들이 될 가능성도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7월달 재보궐 선거가 12석에서 10서너 서너 곳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어쨌든 크게 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어쨌든 6.4 지방선거 앞두고 잠깐이지만 과반 의석은 좀 무너지는 거네. 잘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잘 과반 일단 의석 사퇴를 하게 되니까 예. 등록하기 전에 사퇴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사퇴. 아니 본선에서 아 하는. 잠깐. 예. 아니, 본선에서, 어쨌든 6명 이상이 예. 그리고 민주당은 한두 명 빠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과반 의석은 무너진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네. 그 앞으로 이 통합신당에 있을 악재가 뭘까요? 악재. 지금 이제 호재는 왔어.
악재는 뭐가 있을까? 뭐 룰 협상하다가 싸움 나고 이러는 거 예. 아니겠어요? 새정치의 콘텐츠예요. 뭐가 새정치냐라는 거죠. 새정치의 의제를 둘러싸고 저는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공천 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2011년 4.27 재보선 때도 보면 민주당이 먼저 순천에 무공천을 하면서 감동의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김해에서 공천 룰 협상하다가 뭐 죽이네 살리하면서 싸우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막 온갖 막 불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분 협상 별거 아니다.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누기 없다. 나눠 먹기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갑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치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뭐 한 군데라도 더 먹겠다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일 악재죠. 파열음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왜 이렇게 전면전 양상이냐.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다 뺏겨 있으니까. 행정부 뺏겨 있지. 국회 뺏겨 있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그나마 조금 살짝 그 여권인데 이거 뺏길 수 없는데 야당이 통합신당 만드는 건 아주 당연지사로 여겨지는데 도대체 여당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목숨을 거냐. 이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아까 친박을 통한 친박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꼼수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도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 이게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렇죠. 돌파해야 네. 되겠다. 그러니까 야당이 룰 협상 갖고 싸울 계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국정원 문제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문제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권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천 룰 협상에서 나는 공천 룰 협상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손해보는 결단을 한 게 사실 안철수 쪽이에요. 그렇죠.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 네. 그럼 지지율 높은 쪽에서 이건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싫어하던데 안철수가 어쨌든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탈출구 없었는데 안철수가 뚫어준 거야. 그 룰 협상할 때 그쪽에 다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삶이 또 나를 속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진실은 왜 나를 비웃고 있죠. 저 울어도 됩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이제 출마, 그러니까 김상곤, 그다음에 오거돈 뭐 몇몇 안 돼요. 다 손안에 꼽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안철수 진영의 새정치 승부수는 지방선거보다는 7월 재보선에서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선거는 좀 양보하고 그럼? 그러니까 아니 양보라는 양보할 수가 양보는 아니야. 인물이 그러니까 없어요. 인물이. 경선은 붙일만한 때문에 인물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해요. 경기도에서 김진표 의원이 조직력을 동원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경선에서 김상곤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여의도에 떠돌고 있긴 해요. 공론조사를 조직력으로 극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뭐 그런 인바운드로 하면 가능하죠. 아니 아웃바운드도 가능해요. 아웃바운드 방식이 예. 아웃바운드 방식이 전화를 해서 임의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 열린 우리당 때 했던 방식이에요. 2004년도에. 이게 도단입니다. 이게 군단이 아니 그래도 아니요 도단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래도 당원들이 이미 기존에 확보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사실 조직력 싸움이에요. 조직력이 경선은. 있으면 예. 아웃바운드 방식도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결 유리한데 근데 우리가 그또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좀 기여도 하고 그래야 근데 되는 거 지금 그러게. 문제는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지사 후보죠. 예. 지사 후보가 으로 선언했죠. 과연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그렇죠. 문제는 어떤 김상곤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해서 남경필을 이길 수 있느냐 빨아준다고 되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의 잠재력도 키워야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불리하지 않는 공천 룰을 만드는 것도 과제이지만
원혜영, 김진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이 경선에 피타지게 붙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바로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후보 선언하면서 그쪽에 새정치의 무슨 아이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김상곤의 장점, 네. 김진표의 장점, 그다음 원혜영의 장점 이걸 놓고 셋이 빡세게 붙어야 붙으면서 한다는 거죠. 경기도에서 경선의 판을 키우자.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남경필을 이길 수 있다. 예,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도 남경필하고.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판을 키우자. 예. 근데 이제 판을 키우면 아까 우리 그 심 기자가 그런 거 아니야. 판을 키우면 서울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이 불리해진다는 게 서울이 완전히 뭐 판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흥행 요소가 네.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 흥행 요소 80일간의 저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이 뭐야 너무 심심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니라 80일 내내 뜨거운 이슈가 네. 야권에서 나와줘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를 찍을까 투표를 할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서울시의 흥행 요소를 만들어줘야 사실은 된다는 거죠. 있죠 서울시도. 서울시가 피선거권만 있었으면 봉도사님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경선을 피터지게 붙었어요. 아니 서울시는 시장을 서울시는 네. 그 피선거권 없었으면 이번 시장 제가 당선이에요. 있었으면. 겨우 시장급이었어요? 아니 일단 시장을 밟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 네. 우리 쪽에 흥행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에 흥행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쿠션처럼 때려줘. 무슨 얘기냐면 김항식, 이해운, 정몽준. 이해운은 빠지고 정몽준 없는 거 우리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 이해운 킬. 그다음에 정몽준, 김항식이 하면서 둘이 흥행을 쫙 붙어갖고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박원순을 이겨. 후보가 되자마자. 네. 그럼 정말 박원순이 디펜딩 챔피언이 될 거냐? 저쪽이 할 거냐? 그래서 저쪽이 흥행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원순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다. 똑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만 이것을 그 저쪽이 움직여주면 우리도 좋은 거고 우리가 세 명의 지금 역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남경필이 정병국 원철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 네. 흥행 요소가 없어. 근데도 그래요? 이기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빡세게 붙어주면 동시에 남경필도 같이 흥행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체 카드를 그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뭐 김진표 아니다, 원혜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여기서 그 아주 정가의 불멸의 진리가 있잖아요. 살아남는 놈 우리 편. 어부질이 송영길. 이건 인천을 끼워서 먹는 거야? 아니 송영길이 이걸 자기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발하면 되겠다. 그럼 이슈가 되네. 아, 그래요? 어부질이 송영길이 뭐냐? 난 어부의 자식이 아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 묶여요. 한 방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요. 3월 말 4월 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커브를 그립니다. 그럼 이것을 재우기 위해서 4월 말쯤에 쟤들이 4월 중순 이후에 후보를 또 잡아요. 경선을. 그럼 4월 중순과 말 이거 전략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돼. 그때 쟤들이 상승 커브를 그리거든. 그러다가 중간에 한두 곳 지역에서 똥볼 차는 자살골 넣는 지역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디? 뭐 돈 돌린다거나 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저는 인천이 그럴 것 같은데. 네. 안상수 전 시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반발하는 강도를 보면 네. 절대 포기 안 한다.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는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네. 자살골을 많이 넣어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월 말 5월로 넘어가면 경선 와중에 누가 자살골을 넣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자살골이 터질 지역이 딱 보여요. 광주, 전남. 전남 박지원 출마합니다. 아니 그래서 정말. 광주 전남에서 자살골 넣는 거 하고 그럼 자살골 넣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산 대구입니다. 예. 광주 전남에서 자살골을 넣고 부산 대구에서 골을 넣어주고 그런데 그럼 새누리당은 예. 도대체 자살골을 어느 지역에서 언제 넣을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제주도도 시끄럽은 것 같아요. 제주도도 벌써. 예. 지금 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원인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경선 무국민 네. 무국민뿐만 아니라 몇 명 있는데 못 이긴답니다. 조직력들이 지금 다 막강하다고. 그래서 누를 바꿔줘야 한대. 원인을 이기려면. 예. 아 지역별로 룰을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원체 그 전체 전체- 누리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원희룡이 나간다. 편하게 출마할 수 그러면 있는 차라리 그- 다 모아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제주는 쉽게- 질 겁니다. 아마.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무국민 근데 10,000명 조직. 그러면 이제 또 양쪽에 이제 대차 대조표가 나왔어요. 우린 룰 협상하면서 자살골 한번 넣을 거거든. 네. 근데 걔들도 룰 정비하면서 또 자살골을 넣어요. 여기서 이제 1대1로 상쇄가 된 거야. 그럼 누가 자살골이 더 많으냐? 그 싸움도 근데 이제 또 5월 중순쯤 되면 조중동과 종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뭐로? 월드컵으로. 월드컵은 쟤들이 무조건 먹어가는 거거든. 이 월드컵 분위기를 소치처럼 만들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몽준 또 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박원순 시장한테 회심의 보관이 있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월드컵 분위기를 이빠이 잡아줄 거예요. 이빠이가 우리나라 말인가? 일본 아니지. 말이죠. 아 충분히 잡아줄 거야. 풀로 풀이 뭐야? 풀은 수영장. 월드컵 명승부전 네. 명장면 이것을 5월 중순서부터 쫙 해주기 시작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신당은 투표 시간 늘리자. 투표 참여 운동. 투표 참여 운동. 그 투표 시간 10시까지 하자. 이런 걸 갖고 이슈를 만들었고 계속 싸워줘야지 그렇죠. 경기 외적인 요소들. 예. 월드컵 이거 심상치 않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월드컵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월드컵 돌이 있어. 정몽준. 김홍국. 김홍국도 김홍국 날뛰면 좋아. 걔 내 친구인데 걔 날뛰면 표 떨어져.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저쪽에선 전략적으로 기획을 잡아가는데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북한 가지고 뭐 또 하나. 예. 하나 아니 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 원세훈에 대한 재판도 지방선거 이전에 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그 야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또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거짓 이런 거에 정치는 너희가 있다, 원세훈 이러면서. 재판 결과, 그다음 김용판 재판 결과, 네. 그다음 군사이버 재판 결과 이거는요. 쟤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무죄라고 꼭 이제 좋은 거냐?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무죄로 가는 것이 좋은지. 저는 무죄로 가면요 결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아니, 호재죠. 근데 우리한테 선거에. 호재가 되는 거예요. 선거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구 재판이 있냐면 김호준, 주진우 재판이 있어. 이거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걔들이 원래는 지금 재판이 했었어야 돼. 선거법이기 때문에 예. 빨리 해야 되는데 국민참여재판 끝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항소심을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항소심 시작도 안 했어야지.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측컨대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로. 왜냐하면 무죄가 나오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유죄가 나와서 감옥 보낸다 그래도 유리하고 이 선거는 하면 할수록 무조건 쟤들한테 불리하니까 이 재판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잘 퍼즐을 조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예? 재판 일정까지도. 근데 이번에 그럼요. 그걸 다 써먹은 거. 그다음에 예. 간첩 사건 안 터뜨릴까? 또 연예인 사건, 간첩 사건 나오는 그리고 거예요. 유성 항소심도 또 중요해요. 네. 그렇죠. 유성 항소심. 유성 서울시 간첩 사건의 항소심이 언제? 네. 이건 무죄 확실한 거니까 아마 6월 4일 이후로 끌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서울에 정몽준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경기에 남경필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3명 공통점 뭡니까? 부모 잘 만난 거. 은수푼. 부모 잘 만난 거. 금숟가락 아니에요? 금숟가락, 네. 금숟가락. 나는 좀 가난해서 부모 후광 대물림 네. 정치인이거든. 아, 이세 정치. 그리고 정몽준하고 남경필 또 비슷한 이미지가 뭐냐면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컨텐츠가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음. 그다음에 뭐 귀족과 서민, 네. 유의 이런 구도들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권이 전략을 좀 잘 세우면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센 사람인 건 맞지만 예. 대립각이 상당히 많이 쓴다. 그러니까 저는 점은 아까 있습니다. 그 남경필 의원이 20, 30대 표를 상당히 흔들 거고 중산층의 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거다. 중도층. 중산층이란다. 중도층의 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두 분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 창업해가지고 뭔가 젊을 때 일가를 이뤘던 사람인데 30대 때 그걸 했죠. 그죠, 창업을 했죠. 그리고 풀무원에 대한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예. 그리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제 관료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삼성 그 있는 데가 자기 지역구잖아요. 거기 예. 전국에서 가장 젊은 유권자가 많은 동네가 김진표 의원 지역구래요. 그래서 자기 20, 30대 유권자가 굉장히 그 자기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표 구성이나 뭐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본다 하더라도 야권이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원사이드 뭐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원사이드로 그렇죠. 박빙을 밀리는데 할 겁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아까 이 자살골론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한 바 재밌는 게 남경필 의원도 정몽준 의원도 살아온 궤적이 너무 넓어. 여기저기 허점이 널려 있어.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남경필 의원도 네.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이제 아메리카에서. 그거는 그 아주 인텔리전트한 네. 이성적인 논리고 결점이 많아. 예를 들면 나경원 1억 피부과 이런 사건이 안 터진다고 누가 장담을 할까? 하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이 양반이 누구 뭐 초치를 쳤고 한 번 더 갔다 오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SNS에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정몽준 의원이 뭐 월급 얘기 있잖아요. 월급 만 만 원 원 받는 서울시장 되겠다 이런 얘기했더니 대체로 반응이 월급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는 시장이 좋다 우리는. 그리고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비춰지는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울산대 이사장인가요? 그 울산대 이사장이고 사실 그분 수조 원의 재산을 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울산대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선거가 아닐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선거 때 저런 문제가 그 비정규직 문제, 청소 아주머니들 노동자들. 아주머니들 비정규직 예, 문제 예. 이런 게 자칫 잘못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선거 때 터지면 국민의 감정법을 건드려서 그렇죠.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오늘- 문제들이 네, 많습니다. 오늘 예. 그 기동민 서울 의원. 정무부 시장 예.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논평 6번 당선됐잖아요. 정몽준이 육선 예. 의원인데 법안 대표 발의한 게 16건인가요? 그거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또 이제 축구 때문에 축구만. 바빴고 그런데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2002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별명이 뭐였었는지 아세요? 사오정하냐 동문서답. 네. 그렇죠.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재밌잖아요. 예, 재밌는데 재밌는 걸로 서울시장 뽑으려면 개콘 주인공 뽑으면 되지. 김준현이 뽑으면 되지 나하고 친한. 그래요? 그러면 친하세요? 고라 그러고 외대 학교 외대. 아, 예. 아 친해요 그러고 여의도서 술만 먹으면 새벽 12시에 전화해 나오라고. 아니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지금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그런 핸디캡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단점 행정수장으로서의 단점 이런 게 지금 많이 미화되고 잊혀졌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남경필 의원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분들이 계시면 제보. 저에게 흑색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 왔어 벌써. 근데 사실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정몽준, 남경필 두 분 다 급조된 후보들이에요. 사실 예. 고민을 안 했거든요. 남경필 원내대표 생각했지 준비하고 있어요. 예. 경기지사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정몽준도 마찬가지고 대권 준비하다가 서울시장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TV 토론 과정에서 준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많이 가능성이 드러나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남경필 의원은 몇 선이에요? 거의 5선이에요. 5선이잖아요. 5선이에요? 예. 국회의원은 초선 때가 제일 정책을 잘 알아요. 네. 이게 한 3선 4선 넘어가잖아. 그때부터는 관성으로 국회의원 하거든. 정책 내용을 알지를 못해. 왜냐하면 쭉 자기 지역구가 가고 깃발 먹고 좀 당선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 능력, 그다음 정치 능력 이런 게 민낯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러면 토론 과정, 그다음에 우리한테 흑색 전화를 주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묶여서 또 장윤선 기자 있잖아. 오마이하고 또 내가 암묵적으로 거래하는 게 있거든. 여기까지만 막 이렇게 밑밥을 놔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 이게 뭔가 터질 모양이구나. 정몽준 의원은 이미 쌓여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옛날에 여기자 볼 만지고 무슨 성희롱한 것도 있고, 저 국회 전문위원한테 막말하고 반말한 것도 있고. 네가 뭔데 인마 네가 대답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신공격성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변호사 계신데 안 되나요? 아니 장점이 많아요. 재벌이고 키도 크고 육선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축구도 잘하고 축구는 못해요. 노르막 축구 가는 길만 계속 가.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얘기에 막 이렇게 막 가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이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에 대한 의제나 과제, 그리고 또 가치 노선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사람들이 그걸로 감동받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 과도하게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다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정치를 야권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경선을 내가 손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안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할 생각. 그리고 기자들은 다 미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정책도 나오는데 자꾸만 이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든 안철수를 그냥 통으로 먹으려고 하고, 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밥상 또 엎으려고 하고. 밥상 잘 없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눈은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보다 좀 손해보는. 그래야 정치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난 손해도 안 봤는데 왜 멋있다 그래 사람들이. 손해 안 보셨어요? 누가 멋있다 그래? 이 양반이 자다가 깨어나고 누가 멋있다 그래? 이렇게 의원님 나무라는 사람들 많던데 뭐 김상곤 교육감 나오시는데 안 나온다 그랬다고 언제 예언하셨다면서요? 절대 누가요? 안 나올 거라고. 김상곤 교육감? 네. 도지사 교육감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말바꾸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투표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6월 4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6월 5일 하루만 월차를 쓰면 6일 현충일이 연장 금요일입니다. 휴일이네. 그래서 4, 5, 6, 7, 8, 5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는 황금 연휴거든요. 황금 연휴가 황금 연휴고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은 얼마나 놀기 좋은 계절입니까? 사전 투표제로 완전 몰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권이 승부를 제대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표 시간 연장하기 운동, 투표 참여 운동, 그다음에 사전 투표 가능하게 해야 되고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제도적 보완도 상당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투표 참여에서 상당히 열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생각하고 계실지. 아니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당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갖고 지방선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홍보에 이 태풍 의원님께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홍보의 태풍. 네. 그래서 나는 선거운동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20, 30대가 선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감옥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선거 운동도 못해요. 피선거권 없으면. 그 법 개정을 한번 해야 돼. 이게 과도한 규제거든. 그렇죠. 선거법의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는 복잡하고 사람들도 그 아이템을 여러 개를 주면 헷갈리니까 일단 투표 시간 연장, 그다음 사전 투표제 이 두 개를 딱 패키지로 묶어갖고 사람들한테 딱 하나만 줘야 돼. 투표에 왜 저렇게들 민주당이 통합신당이 열을 낼까?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투표를 왜 올리지? 보니까 50대 후반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이분들은 투표하려고 지금서부터 투표 연습을 막 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인정 투표도 또 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키워드를 뭐를 딱 하나 잡을 거냐. 여기에 이제 통합신당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지. 그러니까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렇죠. 애들 밥
밥 한 끼 먹이자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확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정말 투표장으로 달려갔었거든요. 네.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반값 등록 그래 정말 등록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부모들도 고통받는데 반값 등록금 의제를 하자. 그래서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별다른 의제가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선거. 그냥 심판론이에요. 그냥 MB 정권 심판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쪽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좋아서 새누리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대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딱히 끌리는 이슈가 없거든요. 이쪽에서 뭔가 선뜻 마음을 내어줄 국민들이 마음이 내어줄 만큼의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마음을 흔드는 감동을 시키는 어떤 뭐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반값 생활비 어때?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복지 정책과 맞물려 있고 이게 입법 활동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2월 국회에서 성과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따라서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면 뭐 입법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밖에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장 기자님 얘기했듯이 새정치 이 부분으로 승부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약속 파기 세력과 그거는 프레임을 잘 잡았더라고. 예, 거짓 정치. 거짓 세력과 약속 지키는 세력 이렇게 딱 그건 잘 잡았는데 무상급식 나는 자꾸 이제 무엇 하나 섹시한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얘기가 무상급식은 역대 선거 중에 정책 이슈가 선거판을 흔든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런 건 다시 안 나옵니다. 거기에 약간 반엠비 정서가 깔려 있는 예, 그런 건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갖고 충실하게 정말 약속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막상 선거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공천했는데 왜 이쪽 통합신당은 안 했지? 이거 큰 이슈 됩니다. 그렇죠. 적은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그런 그 정책적 아이템은 뜬다. 너무 그거를 한 방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로또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로또 선거. 아니 근데 저는 저처럼 일생을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오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약속을 지키고 신뢰의 정치고 원칙의 정치의 대표 상징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르르 약속을 다 파기하고 원칙을 다 없던 일로 해버리고 신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의제를 지금 야권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기초선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면서 이쪽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의제를 약속을 지키는 정치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대국민들한테 설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약속 정치인 연대. 어차피 다 무소속이거든. 어차피 무소속. 그러면 약속 정치인 연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러니까 홍보의 폭풍? 태풍. 얼마나 좋아요. 무소속 연대라고 하는 게 네. 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 약속 정치인 연대. 연대하면 고대가 싫어하니까. 아유 이거 편집해 이거. 약속 정치인 결합 뭐 이렇게. 약속 정치인 연대 하면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이미지를 딱 해갖고 약속을 지키는데 핍박받는. 완전히 CI까지 만들어서. 그럼요. 핍박받는 그런 이미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핍박하면 저희 정봉주 그렇지 의원이. 대속자. 이번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의 포스터는 웃지 않고 근엄한 표정으로 찍자. 기가 막히잖아요. 포스터까지. 포스터까지 통일해서 흑백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 거를 정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디어나 나오는 거지. 아주 그 꼼수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면 쟤들은 중진 차칠론을 조중동에서 나팔을 불잖아. 마치 무슨 의병이 나온 것 같아. 이제까지 호의호식 잘하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장 또 먹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그 새정치 우리 약속 지키는 이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식 그 모델 생활정치 이 부분을 우리가 내세워서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김상곤이나 뭐 김주표 이런 분들도
경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거야. 경선할 때 수 쓰지 마라. 조직 동원해갖고 이기려 하지 마라. 본선 가서 다 깨진다. 그러면 그렇죠. 다 한다 내가. 우리 저 후보들한테 컨설팅 비용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후보들한테 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있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 전화번호 얼른 얘기해. 빨리 얘기해. 인터넷에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을 찾아주세요. 당신이 얘기했으면 당신 출연 안 시키는데 내가 얘기해서 괜찮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참 잘했다. 그런데 앞으로 악재가 있을 때 정직하게 손해 보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다 보면 이번에는 꼭 좋은 일이 있겠다. 이건 제가 선거운동 아니죠. 아이 그럼요. 변호사한테 나 고담 물어봤어. 줄론이지 고담 줄론. 예.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양보해라. 민주당이 100% 양보해야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먹히지 않고 정말 5대5로 잘 가고 있구나.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 오마이뉴스를 대표해서 또 한마디. 저는 7월 재보선에 훨씬 더 역량을 투여해서 강화해서 7월 재보선거로 가라. 그렇죠. 7월 재보선에서 뭔가 승부를 던져라. 예.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정리됐네. 뭐 7월 재보선거에 안철수 쪽은 집중하는 게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칙과 신의 성실에 기초해서 안철수 측에 양보해라.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저도 뭐 남경필 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 정치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광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반드시 좀 버릇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철수 그다음 민주당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서 참 잘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